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라는 뜻인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는지 또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매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도 사연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 같거든요. 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선택인 삶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선택한 하나가 나의 5년 뒤, 10년 뒤의 미래에 다른 가치를 보내주기 때문에요.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오늘 또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광역교통망 2030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발표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새롭게 역세권이 될 지역,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방향성, 또 지역의 곳곳에 들어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방향성 등이 총망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대책을 또 보완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따끈따끈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흡수를 하고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하는 곳에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 제가 좋은 세미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세미나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확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거주 목적에도 맞고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고민 많으시죠? 4인 4색 상담 노트 전문가 4분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산구 이천동 건영 한가람 82제곱미터와 한남 뉴타운 4구역 89제곱미터 중 투자 목적으로 어느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는 이천동 한가람 매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황태현 대표, 정창래 대표는 한남 뉴타운 4구역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입니다. 두 곳 다 좋으나 투자 금액이 같다면 리스크 적은 한가람 아파트가 안전하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는 두 곳 모두 시세 상승하지만 투자 금액이 더 적고 시세가 높아질 지역은 용산공원 인접 지역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현 대표입니다. 한남 뉴타운 완성 시 용산 랜드마크 주거타운 형성, 미래 가치가 우수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 그나마 약한 것이 재개발 규제다. 한남 뉴타운은 선호도 높은 대표적 재개발 사업, 장기 투자 시 큰 수익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분의 전문가의 의견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쭉 봤는데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4분의 전문가 의견이 2대2로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놓고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내가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더 투자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물론 나는 정말 안전하고 굉장히 그냥 안정 추구형이야. 그렇다면은 사실은 아파트가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보고 구입을 하는 거고 미래 가치가 높은 거를 나는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저도 한남뉴타운 손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 그런지 이제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 한가람이나 우리 이 한남 4구역이나 둘 다 뭐냐면 개발이에요. 개발, 그죠? 네. 근데 이 개발에 지금 여기는 두 가지 테마예요. 어떤 개발이냐면 일단 용산이라는 큰 테마 밑그림을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밑그림을 갖고 있으면서 이 한가람이 하나가 있고 한가람은 아파트고 자, 한남 4구역은 이 재개발이니까 아파트하고 개념은 조금 다른 면을 갖고 있죠. 네. 자, 물론 얘도 그럼 이제 한남 4구역은 개발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여기는 용산 개발 타이틀 밑그림에 이 한가람 아파트는 과연 이 아파트가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가 개발이라는 타이틀은 딱 뭐가 있겠어요?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선 한가람 아파트는 재건축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죠. 네. 그럼 결국 리모델링인데 물론 통합 리모델링을 할까 단지별 리모델링을 할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은 개별 리모델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커 보여요. 이게 반면에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합 설립인 거 다 났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최대의 리스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아무래도 인재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조금 더 덜하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제가 왜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자 용산이라는 큰 개발의 밑그림이 있고 아파트 개발이냐 재개발이냐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자 일단 밑바탕은 똑같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가 개발돼서 변화하는 것과 재개발이 용산 개발과 서로 변화하는 것 누가 더 변화의 폭을 크게 갖고 올 것이냐예요.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 그러면 아파트는 우리가 이미 정형화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재건축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단지의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내부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규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죠. 그러니까 밑그림 위에 덧그림이 그려지는데 화사하게 그려지는데 한정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재개발은 한남뉴타운 4구역뿐만 아니라 3구역, 2구역, 5구역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이 밑그림 위에 굉장히 큰 덧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멋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가격적인 예측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가 재건축된 리모델링을 하건 재건축을 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조금 가능해요. 이거를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 상승을 이루겠구나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사실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실제로 완공한 이후에 가장 가격 상승이 높게 일어나는 이유가 예측치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큰 용산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나도 바뀌고 나도 바뀔 거라면은 결국은 누가 더 크게 바뀌고 누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바뀔 거냐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재개발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만약에 이거를 비교를 할 때 한강변에 있는 이촌 한강맨션 있잖아요. 네. 이건 재건축이잖아요. 네. 이 재건축과 비교를 했다라면은 그래도 어쨌건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가 좀 더 낫겠습니다라는 답을 내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비교 대상 자체가 한남뉴타운 대비해서 조금은 우세한 면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남뉴타운 4구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가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좋기는 하지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나한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린 거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향후 전망을 봤을 때 한남뉴타운이 더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결정하시기 전에 오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다면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전화와 문자창 지금부터 활짝 열어놨습니다. 026676-0321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아들이 네. 1억 여유 자금으로요. 네. 거주하면서 네, 가격이 오를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 오피스텔을 보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할 거거든요. 네, 반포 1동 네. 718에 네, 13번지 네. 다세대를 보고 있거든요. 투자 가치가 어떤가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먼저 아들분께서 여유자금 1억 원으로 투자 목적 오피스텔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봐주신 지역 있을까요? 본 지역은 없고요. 네. 거주지가 직장이 네. 논현동이에요. 거주지가 논현동이라 그 근방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다세대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해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그 아드님이 1억 정도의 자금으로 예, 예.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그러니까 그- 예. 살면서 예.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직접 거주하면서 예. 그럼 금액대는 크게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1억 원 여유 자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1억 그러니까 본인 돈 1억으로 거주도 예. 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예, 자,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지금 반포동에 아까 말씀해 주신 번지 그 논현역 있는 쪽이네요. 그죠? 예. 네, 반포 1동 718에 14. 예, 여기 다세대를 거기 다세대는 제가 순수 투자 목적으로요. 순수 투자 목적으로 예, 제가. 이 다세대는 새 거예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7, 한 8년 6, 됐다고요? 7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금 다 입력을 했고요. 예. 아드님 거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이제 아드님의 경우인데 예. 자, 아들이 자, 1억 정도로 거주도 하고 투자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산다라는 거는 사실 1억이라는 자금으로 갖고 강남권에서 뭘 구입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결국은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사는 거는 오피스를 많이 사겠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대출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한정돼서 실제로 내가 너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꼭 이거를 거주와 투자를 목적을 달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다세대도 있잖아요. 그죠? 예. 다세대도 보시되 근데 대표님, 네. 다세대는요. 예. 애가 청약 통장이 있어서요. 청약 통장 때문에 자 그러면 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1억 갖고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예.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반포동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사시려고 하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대표님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데 예. 이 사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이. 예. 얘 가격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과연 우리 아들이 1억 갖고 거주할 수 있을까? 투자 목적까지 갖추면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지금 어머님 생각하신 이 다세대가 지금 7, 8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좋아요. 노년 역세권이고 여기 신분당선 지금 연장 공사하고 있고 노년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지역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반면에 내가 지금 7, 8년 된 걸 산다라는 거는 이 노후화가 접어들고 있는 다세대가 위치한 이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은 자꾸 노후화에 의해서 수요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네. 보유하면 할수록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자꾸 불리해진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네. 어머님도 투자를 어떤 걸 하셔야 되는 거냐면 가능하면 새 주택을 하세요. 새 주택. 예. 새 주택을 하면서 자, 아드님 이쪽 논현동이니까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나는 투자해야 되고. 예. 그죠? 그럼 아드님이 갖고 있는 1억을 합해서
예. 이곳에 조금 좋은 주택을 구입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드님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어차피 아드님이 1억을 지분 참여를 했으니 그거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명의만 안 하는 방법으로 잘 이렇게 머리를 쓰시면은 이익금도 나중에 나눠줄 수가 있고 내가 예. 투자 대상 물건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굳이 이걸 지금 따로따로 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 조건이 이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닌데 지금. 예. 그리고 어차피 난 지금 이 지역에 투자를 할 거고 예. 내가 투자한 거에 아드님이 일단 전세금 놓고 들어와서 거주하는 걸로 잡아놓고 예. 예. 두 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드님 청약통장도 살리고. 예. 그래서 강남이란 지역을 선택하신 건 잘한 거예요. 왜 잘하신 거냐면 강남의 최대 개발 호재가 이 한전부지 개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한전부지 개발하는 건 뭐냐면 이 한전부지가 하나 들어섬으로써 여기 최소한 10만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요. 예. 예. 그러면 이 한전부지를 향하는 2호선 라인, 9호선 예. 라인, 7호선 라인 이 세 라인에 대한 수요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수요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지역적인 수요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가격도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라인이 노선이 있는 역세권 중심으로 다세대와 오피스를 구분 지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새 주택이면서 조금 더 수요자들한테 어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주택이나 부동산 선택을 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고 아드님도 거주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으시고 이게 지금 이거 뭐 특정 물건을 제가 막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좀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상담하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하월곡동 네, 그 꿈의 숲 프로지오를 9년째 지금 보유 겸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저희 아파트 최근 매매 가격을 보니까 네, 동북선 경전철이 10월 달에 착공이 돼 가지고 네.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석관동 석관 내면 아파트나 네.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 그랑빌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저희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푸르지오에서 10년 가까이 거주 겸 보유하고 계신데 이미 좀 호재가 반영된 것 같아서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 레비안 석관과 한진, 한화 그랑빌 두 곳을 좀 보신 것 같은데 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두 곳 중 어디가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대표님.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푸르지오가 아마 여기 예전에 그 재개발해서 입주한 곳이죠, 이것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때부터 거주를 하신 모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처분하고 이제 옮기고 싶으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호재도 지금 잘 알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럼 그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디로 옮겨 타는 게 좋은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비교하신 게 6호선 돌고 지역 쪽에 있는 레미안 석관, 그죠? 예. 그리고 석계역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내가 거주한 아파트가 하월곡동의 꿈의 숲.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곳에 이렇게 동북선 견전철이 들어와요, 그죠? 예. 동북선 견전철이 들어오는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동북선이 지금 착공식을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기공식만 해서 기공식만. 예. 그러니까 착공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첫 삽을 뜨는 거고 예. 기공식은 사업 계획이 다 윤곽이 잡혔고 언제 내가 착공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개발이라는 거는 특히나 이 개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개발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시세에 잘 반영되는 거는 눈에 보일 때 시세에 보이지 가장 잘 않았겠죠. 많이 반영돼. 근데 아직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아직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 시세 반영이 다 된 게 아니고 조금 예. 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레미안 석관 같은 경우는 이미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얘도 이제 재개발해서 입주한 아파트 단지잖아요. 예. 이미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꿈의 숲은 아직 안 갖추고 있어요. 앞에 딱 여기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비교한다라면 당연히 미래 가치는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꾸준하게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하는 것과 없던 교통 기반시설에 들어서서 우상향하는 거는 이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게 뛸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꿈의 숲이 이 하울곡동에 있는 푸르지오가 당연히 낫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 꿈의 숲을 그냥 이거 푸르지오를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진 하나로 갈 것이냐를 이제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를 떨궈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동북선 착공해서 동북선의 호재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이 한화가 석계역이긴 하지만 바로 뒤쪽에 뭐가 있냐면 광운역세권 개발이 있죠. 그죠? 예. 광운역세권 개발 사업의 호재가 더 클 것이냐 그리고 광운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뒤쪽에는 물론 이번에 안전진단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또 재건축 단지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북선도 어차피 착공을 해서 개통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5년 뒤, 7년 뒤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교통 호재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업무지구를 조성을 하고 상업지구를 조성을 하고 또 여기다 또 주거시설도 새로 조성되는 이런 세 가지의 테마를 갖고 들어서는 곳에 개발되는 곳에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비교를 했을 때는 세 가지의 테마를 갖고 개발되는 곳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레미안 석관을 가시는 것보다 내가 이 푸르지오를 처분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그래도 지역적인 호재가 훨씬 더 큰 하나로 가시는 게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대표님 그러면 네.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매도 시기하고 매수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자, 궁금하네요. 가보세요. 내 예. 거보다 더 좋아질 조건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거 팔기 좋을 때는 그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럼 내 거를 빨리 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빨리 팔고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이 지역에서 주거지의 가장 1순위가 될 곳은 장인 뉴타운이거든요. 예. 장인 뉴타운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장인 뉴타운에서 그 동북선 역 들어오는 쪽 있죠? 예. 네, 그쪽 단지도 하나랑 같이 비교를 해서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보태는데 큰 무리수가 없다라면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광운역세권 개발 호재까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인 뉴타운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곳 중에서는 하나 그랑빌이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이곳이 저평가 지역이다. 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지역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 전역을 놓고 봤을 때는 저평가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바로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광역 교통망을 딱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곳이 정말 저평가가 되겠구나. 물론 뭐 10년 뒤, 15년 뒤긴 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투자는 10년 뒤, 15년 뒤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 많다라는 거를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딘지, 어디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굉장히 좋아질지, 또 우리가 한마디로 천지개벽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미래 가치가 좋은 곳 과연 어디가 있는지 세미나 참석하셔서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이곳이 돈되는 저평가 지역이다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극한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극한 상담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빠르고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로 문자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극한 상담 시간은 전화 상담에 이어서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안에 꼼꼼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주세요. 네, 마포구 상수역과 발전소 사이에 다세대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공원화 후에 재개발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저 상수동 쪽, 특히 그 발전소 지금 공원화하고 있는 쪽이 과거 그 오세훈 전 시장 때 그 전략정비구역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재개발이 물 건너갔죠.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소가 공원화되고 있고 그 위쪽이 또 이게 홍대 상권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확장한 홍대 상권이 상수역을 거쳐서 발전소가 공원화가 되고 나면 완료가 되면 그 공원까지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 지역은 주거지가 완벽히 상업화되면서 집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치 상승에 의한 그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 좀 발달할 확률이 높은 곳이니까 너무 큰 개발 기대감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집가 상승, 그러니까 주거지의 상업화에 따른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조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해제된 지역 중에서 다세대 갭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유자금은 1억 원 선입니다. 네, 여유자금이 1억 원 선이에요. 네. 자,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해제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요, 한참 그 도시 및 주거정비법이 성행을 했을 때 약 1000여 곳이 넘는 곳이 예정 구역까지 포함을 하면 약 1000여 곳이 넘는 곳이 개발지로 지정이 됐었죠. 그랬다가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하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2012년도에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출구 전략을 시작하죠. 그래서 2015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해제가 되고 한 270여 곳이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곳도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발을 진행하고자 움직임을 이미 시작한 곳도 투자금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1억 원 갖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예정 해제된 지역 중에서 인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계를 조금 지나친 곳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갔거든요. 아직 구역 지정 전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제된 지역 중에서 이렇게 아현 1구역처럼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청파동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이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논동 일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어디를 알 수 있을까요? 중구 같은 경우는 중림동이라든가 신당동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서는 또 신길동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한 4-5곳 자체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다시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도전해보기 만만한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을 선정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역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주공 10단지 1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도하고 송파구 거여동으로 갈아타는 거 어떨까요? 자, 중계주공 10단지가 우리가 학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저 10단지 같은 경우는 중계동 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 곳이고 학원과랑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곳을 포기하고 지금 딴 곳을 가고자 생각했다라는 건 이제 학생이 없다라는 전제예요. 네. 그럼 당연히 옮겨야죠. 여기는 가성비 좋은 학군이 있는 곳인데 내가 학생이 없다라면 거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나 거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여동의 그 지하철역 중심으로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새로운 뉴타운으로 인한 새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고 기존 주거지 뒤쪽으로 지금 북일의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굉장히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고요. 네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용산구 한강로 2가 신축 다세대인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한 가지 주의점이 한강로 2가가 이 철길, 딱 철길 중심으로 이 전자상가 일부를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용산 민족공원 예정지와 접해 있는 이제 신용산의 삼각지역 일대가 주거지가 좀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면은 100% 찬성이고요. 그 전자상가 일대 쪽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워낙 거기가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있는 혹시 다세대라면 가격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있는 다세대를 보신 거라면 거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역에서 삼각 지역으로 내려오는 청파로 또 이 효창공원역에서 한강변 쪽으로 내려가는 원효로 일대의 신축 다세대를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유자금 5천에서 1억 정도로 투자할 지역, 그리고 오피스텔과 다세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 5천에서 1억으로 투자할 지역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오피스텔과 다세대 중 뭐가 좋을까라고 선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인 우리가 수익형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오피스텔도 차익형이 될 수 있다. 특히나 강남이나 용산처럼 집가 상승이 높고 지역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은 오피스텔도 얼마든지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다세대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미래 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또 다세대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좋다라고는 구분을 하지 마시고 내 자금으로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지역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여하시면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지구 광장동 현대파크빌 5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데요. 어떨까요? 네, 현대파크빌이 위치가 굉장히 좋죠. 5호선 바로 초역세권이고 단지도 굉장히 높고 또 바로 길 건너에 극동 아파트가 있어요. 광장 극동 아파트가 한강변에. 그 극동 아파트가 지역의 시세를 선도해 주죠. 왜냐하면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은 아마 현대하고 광장 극동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많이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있는 극동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좋은 극동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극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샵 8181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봅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궁금증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제가 그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구로동에 있는 거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그게 28평이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매수를 한 지 1년은 안 됐는데, 네.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싶어갖고, 네, 그래서 개봉동에 있는 프로지오나 네. 아니면은 그 신도림에 있는 대림 현대 3차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일 유엔아이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개봉 푸르지오와 대림동 현대 3차 역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미래 가치가 높을지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이 지금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예, 그냥 옮기시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좀 집값이 안 올라가고 근데 왜 1년 전에 여기 사셨어요? 그러기에는 그때는 네. 좀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주거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는 다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네. 바로 뒤에 있는 구로주공 샀어도 좋았을 텐데. 그리고 거기가 원래 구로 차량 기지인가요? 거기는 좀 가깝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구로주공 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도 있고 해서 네네. 그쪽으로 네. 근데 그쪽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거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개봉 푸르지오를 보신 것 같은데 네네. 개봉 푸르지오가 그 남부 순환도에 있는 이게 개봉이 재개발해갖고 주택 재건축에서 입주한 단지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새 아파트고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그나마, 네. 네,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신도림 쪽에 있는 현대 3차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구축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네. 아파트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림 현대가 구축인데 얘가 만약에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거나 네네. 재건축을 할 수 있다거나 해서 뭔가 변화할 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애가 좋을 텐데 네. 지금은 신축과 구축 이해가 아닌 상태에서는
네. 신축과 구축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신축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봐보시자고요. 자, 푸르지오가 지금 입주한 지 한 5년 됐을 거예요, 얘가. 네네. 그럼 내가 얘를 아파트, 네네. 내가 사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네. 5년이 지나면 얘 10년 된 아파트? 얘 저 대림 3차는 꽤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죠. 네, 오래됐어요. 예, 여기 이거 5년 됐으면 한 25년 아파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져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개봉 푸르지오 구입하시는 게 맞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위치는 말씀을 드리면 신도림이 좋아서. 네. 예? 어디 신도림 좋다고요? 네, 위치는 거기가 신도림역이랑 가깝거든요. 네. 위치는 거기가 좋죠. 자, 우리 이거 네. 생각하자. 단순히 내가 위치 좋은 데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왕이면 구입을 해서 네. 나중에 미래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곳을 미래 선택하세요. 가치가 높은 데가 좋고. 그래서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내가 지금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조금 더 노후화는 됐지만 네.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그죠? 나한테 돈 되는 게 좋죠. 네. 내가 비록 네. 조금 더 면적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조금 거주 환경이 조금 새 아파트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네네. 나한테 돈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개봉 푸르지오까지 보셨을 때는 네. 개봉 푸르지오에서 조금만 들어오시면 네. 여기 양천구에 보면 신목동 단지가 있어요. 신목동이요? 예, 신목동 단지. 네네. 왜냐면 목동 11단지 앞쪽이거든요. 네네.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네. 여기가 보면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신목동 선도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네네. 목동 아파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런 목동 단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여기 대체주거 좀 꼭 보세요. 아마 저 개봉 푸르지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세잖아요. 네네. 비슷할 거예요. 같은 평형대면.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쪽 그 11단지도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양천구 쪽에. 네네네. 그 단지들도 의외로 가격이 싸요, 지금. 그 그럼 단지 제가 선생님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제가 이거 하늘 유엔아이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아예 없는 아파트. 없어. 주변에 학교도 없죠. 네, 인프라 맞아요. 약하죠. 네. 그냥 단지 그냥 직장 내 가운데 있는 주택가라는 것밖에는 내세울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평소에 비해서 엄청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11단지 중심으로 양천구전적 중심으로 제가 아까 신목동 단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 갈산공원 있는 쪽 있어요. 네네. 그쪽에 아파트 단지를 대안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나는 정말 나 신도림 쪽이 너무 좋다. 네. 거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네. 이 현대 3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네. 좀 건너오세요. 건너오시면 지금 신안산성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네. 신안산성 착공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오래된 재건축 해야 되는 오래된 아파트 우성 아파트 1, 2, 3차가 있어요. 세 개 단지가. 우성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은 이제 공사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5년 뒤, 6년 뒤면 역세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재건축도 할 거고. 네네. 요런 단지로 가시든가. 제가 이렇게 돈 되는 거, 직접 돈 되는 거 가봤는데 가시잖아요. 돈 되는 대로. 거기는 너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살기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마 네.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쪽 있죠? 네. 그쪽이 네. 훨씬 좀 거주하기도 괜찮고 나중에 미래 가치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네. 아직 목소리는 조금 젊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젊은 곳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몸테크 많이 해야 돼. 몸테크 많이 해야 그게 나중에 돈이 돼갖고 돌아와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전화 잘 주셨습니다.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신목동 단지 좀 주의 깊게 봐라라는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예.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네, 좀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오르지 않아서 네, 그거를 팔고 네, 노량진 뉴타운 8구역을 네. 피를 5억 5천 주고 8억 5천에 네. 지하 연립 하나를 구입했어요. 아, 네, 예,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주고 구입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원래 처음 세웠던 계획은 융자를 좀 얻어서 목동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나니까 제가 잘한 건지 아. 그쪽이 제가 목동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은지 이런 걸 몰라서 고민이 많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량진 뉴타운 8구역을 이미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9월에요. 9월에 목동과 고민을 했는데 이곳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좀 체크를 해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계약하시기 전에 전화 주셔야지.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일단 네. 하고 나서 네. 너무 고민이 되고 자, 고민하지 제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 아, 그래요? 네, 잘 하셨어요. 왜냐면 예. 자, 목동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자, 근데 목동은 네.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니까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 우리 노량진은 8구역은 재개발이잖아요. 책이에요. 네, 네. 재개발이고 지금 다 조합 설립인가 났고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있고 간평 받고 있고 사업 시행인가 준비 8구역도 지금 아마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고 있을걸요? 네, 다음 달쯤에 예, 그러면 이제 성형 선택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이미 5분에서 6분에서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아직 안전 진단도 안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미 새 아파트 네. 돼서 차이가 없고 이거 팔고 목동 아파트 나중에 들어가도 충분하니까요. 아, 또 그래요? 노량진 주탄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여의도 가깝고 용산 가깝고 강남 가깝고 네. 네, 잘 사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네, 베로디움 그 펄스트라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도 너무 안 오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따라 매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어떤지 바로 체크해 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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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생각보다 네. 가격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예. 이거 주택 말고 다른 주택 또 있으세요? 지금 이제 서울에 두 채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뭐 또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저 서울에 또 주택이 있어서 예예예. 네, 그런 개념이라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매도 개념이- 타이밍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정리를 언제쯤 하냐고요? 예, 매도를 언제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금 세금 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지.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조금 여유 있고 한 1, 2년 정도까지 여유 있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예. 지금 송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 지금도 겪고 예.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인천이다 보니까 규제가 없어요.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자유롭고 예. 또 여기가 GTX 호재가 있잖아요. GTX B 노선이.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부각되면서 송도가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바닥을 막 이제 다진 거예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예. 공급량도 어느 정도로 윤곽이 다 나왔고 쏟아졌고 물론 남아있는 공급량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기반 다져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이제 용트름 할 거예요. 서서히. 예. 근데 그 속도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택이 서울에 있냐, 다른 주택이 있냐 없냐 여쭤본 게 뭐냐면 얘가 나중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 손실이 나면 안 되죠. 얘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은 맞고 대신에 왜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예. 앞에 삼성에서 그 바이오로직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그 산업단지, 산업지구.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이 내 아파트 단지를 끝으로 이쪽 앞쪽으로 막 주거단지가 많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 그러면은 뭐예요? 비록 내가 저 역까지 가기에는 거리는 조금 멀긴 하지만 주변에 부족한 기반 시설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게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편익시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자꾸 확충이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거지라는 게 기반 시설도 확보가 되고 환경도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꾸 가격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말씀하셨겠지만은 분양가 대비하면 지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조금 들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조금은 네, 송도 전체적으로 아마 그게 올해 들어서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올 하반기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송도 시장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단지 그렇습니까? 살아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는 지금 서울에 주택이 2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미 서울의 다주택자여서 중과라는 틀을 내가 큰 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 송도가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세무적으로 여유로울 때 이때 처분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요.
예. 송도에 지금 청약 시장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거든요. 예. 청약 경쟁률이 막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 세 자릿수라는 거 막 100대 1, 200대 1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시장은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소식이 이 송도를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는 얘까지 묶여버리면 중과에 굉장히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 서두르셔야 돼, 매도를. 아. 그 지정되기 전에 빨리 파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지정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아직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서두르지는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시되 만약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빨리 서두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이렇게 네.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세미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방송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네, 세미나 시간에 그런 노골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요. 조금 적나라한 현장 이야기도 조금 하고 하니까요. 오시게 되면은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 앞서 오늘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막 소액 갖고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이러한 분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인지까지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좋은 시간, 오시면 좋은 시간 충분히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인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통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 바로 강남 지역이죠. 이 강남에 투자하는 것은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투자 위험도가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몰려야 되겠죠. 반대로 공급은 정말로 적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장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의 약 70% 정도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이 테헤란로를 비롯해서요. 이 봉은사로, 이 강남대로 등 이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직장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가장 몰릴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교통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등 이런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완벽하게 또 갖추고 있다는 점도 수요가 집중이 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실거주자들, 이런 젊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요. 투자자들마저도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을 통해서 약 7만 정도의 고급 수요층, 신규 수요층이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약 10만 정도의 수요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구가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필연적으로 상업시설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주거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겠죠. 때문에 개발 계획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을 또 통해서요. 상업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도 예정이 되어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부지와 코롱부지 합해서 제3회 롯데타운 또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상이 되는 상주 인구 약 4만 정도의 또 수요의 집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또 삼성타운 입주를 했죠. 이 삼성타운과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 또 다른
초대형 업무타운 단지가 새롭게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서초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삼성역에 이르는 곳, 바로 테헤란로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몰려 있다라는 그런 테헤란로입니다.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주변의 주거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업무 단지와 상업 단지로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주거지의 공급 부족 현상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직주 근접성을 선호하는 이런 젊은 직장인들, 특히 편의성을 또 중시하는 게 젊은 층들의 특징이 있죠. 이 젊은 수요층들의 특성상 그 수요가 더욱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이 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이런 공급 부족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희소가치 증가, 필연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익을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투자 비용이죠. 강남에는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지역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의 주거 비율이 강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수요 또한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죠. 특히 이 역삼동과 맞닿아 있는 논현동 같은 지역도 1, 2인 가구의 주거 비율도 높으면서 강남에서 새롭게 업무타운을 확장이 되고 있는 9호선 라인이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확실한 차익을 기대하시는 소액 투자자분들 반드시 투자 유념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요소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도 전세를 통해서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최소 비용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정말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에 대한 지역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자세한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